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호 태풍 쏠리기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네, 태풍은 현재 충청 내륙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네, 예보대로라면 아침 9시쯤 충북 충주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충주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청주 지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기자, 지금 청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충북 청주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하지만 날이 밝아지면서 비바람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등 충북 일부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지역 800여 곳의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에는 전면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도내 3개 국립공원에는 입산이 통제됐습니다. 청주에서 제주로 오가는 항공기도 네, 지금 태풍 상황으로 중계 연결이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경북 문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경로라면 태풍의 오른쪽에 놓이는 경북 지역은 예. 오전 8시를 전후해서 태풍과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심철 기자, 지금 빗방울이 좀 굵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경북 문경은 어젯밤 11시부터 빗방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부터 비가 조금 거세졌는데요. 지금은 약한 비가 조금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예상 강수량은 최고 150mm입니다. 하지만 경북 북동 산지에는 2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우려했던 바람은 아직 강하게 불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충북과 경북 경계 지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있는 문경과 남쪽에 있는 상주, 김천이 충북과 경계 지역입니다. 경북 김천과 상주에는 태풍 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어제부터 특수구조단 15명을 경남 서부 지역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태풍이 문경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시간은 오전 8시 전후로 보입니다. 태풍은 충북 단양을 지나 강릉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당국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문경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자, 태풍 쏠리기 상륙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방향을 당초 예상보다 남쪽으로 틀면서 수도권은 피해가 덜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 침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 중랑천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중랑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새벽 5시를 이후로 크게 비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월계 1교의 수위도 범람 수준인 18m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빗물이 한데 모이는 이곳 중랑천은 주요 침수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호우나 태풍 때마다 범람해 통행이 금지됐던 곳이지만 지금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강 잠수교의 수위도 2.8m 정도여서 수위 5.5m를 넘어서면 내려지는 보행자나 차량 통제를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시각까지 통제가 내려진 한강 지류천 주변 산책로나 도로는 없습니다. 다만 태풍의 영향으로 비와 바람은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는 3시간 전쯤인 새벽 3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출근 무렵인 오전 9시에 수도권이 태풍 쏠리게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엔 오늘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비가 오면 한강 지류천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태풍 접근에 따른 안전사고를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천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태풍의 예상 경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애초에 수도권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태풍 쏠릭은 결국 남동쪽으로 치우치면서 목포에 상륙을 했고요. 남부지방과 충청, 강원 지역을 현재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로가 바뀐 거는 제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태풍 쏠릭은 한때 이동 속도가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4km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로도 예상과 달리 남동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태풍의 직접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쏠릭의 상륙 지점은 충남에서 전북, 전남으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남 목포 인근에 상륙한 쏠릭은 전북과 충청, 강원 지역을 관통한 뒤 동해로 빠져나가 소멸합니다.
태풍이 느려지고 경로가 바뀐 가장 큰 이유는 20호 태풍 시마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남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원인은 추후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제20호 태풍 시마론과의 상호 관계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은 19호 태풍 솔릭과 1000km 안에 함께 있습니다. 1000km 안에 두 개의 태풍이 있으면 서로 이동 경로나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를 후지와라 효과라 부릅니다. 느림보 태풍이라 불린 솔릭은 어젯밤 목포에 상륙한 뒤로는 시속 30km가량으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태풍 진행 방향에선 여전히 강풍과 폭우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어제 태풍이 통과한 제주는 피해가 컸습니다. 간판이 쓰러지는 등 안전조치만 500건을 넘었습니다. 또 14,000여 세대가 정전됐다 복구됐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초속 30m 강풍을 맞은 제주도. 간판 136개가 떨어져 나갔고 나무 35그루가 쓰러졌습니다. 또 제주 복합체육관 천장 일부가 뜯겨져 나가는 등 소방 안전조치만 549건에 달합니다. 전기시설도 77곳이 망가지면서 14,600여 가구가 정전됐다 복구됐습니다. 성산항에선 어선 2척이 전복됐고 1척이 침수됐습니다. 이틀 전 저녁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에서 사진을 찍다 파도에 휩쓸린 23살 박모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태풍이 통과한 뒤 제주도는 바람이 약해지고 비도 잦아든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1시 태풍 경보도 주의보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항공편 재개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제주공항 측은 오늘 결항이 확정된 항공편은 없지만 항공사에 따라 운항 일정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제주에 강풍이 불고 파도도 계속 높게 일 전망이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19호 태풍 솔릭은 현재 전북 전주를 지나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아직까지 전북 지역에 큰 피해는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지금 전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전주 한옥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중부 내륙 지역으로 북상을 하면서 전북 지역에는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 전역과 서해 남부 해안에는 여전히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새만금과 군산 말도 등 서해안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군산의 한 4층 원룸에서 강풍의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내륙을 통과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산에는 55mm, 전주에는 4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임실에는 시간당 29mm의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에는 시간당 20mm의 비가 내려 어제와 오늘 누적 강수량이 153mm에 이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 모든 학교가 휴업입니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현재까지는 모두 결항입니다. 섬을 오가는 4개 항로 여객선도 모두 통제 중입니다. 현재까지 전북 지역에서 태풍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날이 밝는 대로 태풍 피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주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은요, 이 강풍에 떨어지면 흉기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광고판이 많은 도시 지역은 강풍 피해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강풍에 찢어져 철골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간판을 소방대원이 힘들게 붙잡고 있습니다. 미리 손을 쓰지 못한 간판은 강풍에 그대로 쓰러져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는 간판은 말 그대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들이 없는 간판들이 있어요. 그런 간판들은 방치되다 보니까 위험한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2012년 태풍 댐빈과 볼라벤이 왔을 땐 간판 1,500여 개가 떨어졌고 11명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2010년 태풍 곰파스 때도 서울에서만 간판 500개가 추락했습니다. 간판이 오래돼 녹슬고 나사가 풀렸을 경우 사전에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행인이 위험할 정도로 건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해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내륙을 관통할 땐 아예 외출을 하지 않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네, 태풍에 대비해 오늘 전국에 있는 학교 7,800여 곳이 문을 닫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2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혜림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 12개 시도 7,835개 학교에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 세종, 강원, 전북 지역은 모든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충북 지역은 학생을 포함해 교직원들도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남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휴업합니다. 고등학교는 휴업이 원고돼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대전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전면 휴업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휴업이 권고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어린이집에도 등원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낮 12시부터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 중입니다. 위기경보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13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피해 복구 등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강원 등 지자체도 관계자 3만 7천여 명이 비상근무 중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1만 7천여 곳을 살펴보고 선박과 옥외 광고판 6만여 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솔릭은 목포에 상륙한 뒤에 북동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이동 경로에 있는 대전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대전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대전 갑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리던 비는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제 뒤로 보이는 갑천의 수량도 늘어 콸콸 물이 흐르는 모습입니다. 간간히 불던 강풍은 해가 뜨고 난 뒤로 다소 잠잠해졌습니다. 새벽 3시를 기준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면서 세력이 다소 약해진 상태입니다. 또 예상보다 남쪽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전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전보다 남쪽에 금산을 스친 뒤 충북 충주를 지나 강릉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는 해수면이 최대로 상승하는 백중사리 기간이어서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겹쳐지면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50에서 100mm, 충남 서해안 지역엔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대전과 충청권의 학교들은 오늘 일제히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TV조선 이호진입니다. 네, 태풍 솔릭은 목포와 전주를 지나서 계속해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바뀌고 있는데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나와 있는 자세한 이동 경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아 캐스터, 앞으로 태풍 어느 지역으로 이동합니까? 네, 태풍 솔릭은 현재 충북 옥천 부근까지 접근했는데요. 앞으로 충주와 강릉을 거쳐 12시 무렵에는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애초 예상과는 달리 서울은 태풍이 직접 지나지는 않습니다만 오전 7시쯤, 그러니까 지금쯤 태풍에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가로수나 간판 조심하시고요. 운전하실 때는 무조건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태풍특보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지만 비의 양은 많겠습니다. 침수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태풍 솔릭 시간이 지나갈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박종길 인제대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돼 계십니까? 예. 네, 태풍 솔릭의 예상 경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됐다가 좀 예상보다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지금 상황인데 왜 이렇게 자꾸 예상 경로가 변경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보를 낼 때는 그 당시에 그 주변 대기 모습에 따라서 예보를 내게 됩니다.
초장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주 강해서 네. 그 단자를 타고 돌면서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와가지고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좀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목포 쪽에 상륙을 했어요. 예.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북쪽에 그 만주 지역에 고기압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고기압 세력이 며칠째 크게 변하지 않고 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예. 미안합니다. 그렇군요. 그 때문에 예, 태풍의 이동 속도가요, 4km, 시속 4km까지 늦춰졌다, 다시 빨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태풍은 대체로 북상할 때는 그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이제 전향을 하게 되면 속도가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젯밤 11시 이후에 목포에 상륙하면서 전향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그 태풍이 가지고 있는 풍속에다가 주변 대기의 그 환류에 의해서 그 풍속이 같이 증가하면서 그 속도가 조금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지금 태풍의 세기도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약간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추세긴 하는데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처음 이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에 접근한 당시에는 그 중심 풍속이 평균 한 35m 이상 됐었고 지역에 따라서 62m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태풍의 풍속 등급을 분류하는 그 제피어 심슨 그 값에 의하면 그 평균 풍속은 1 카테고리 1에 해당되지만 순간 최대 풍속을 본다면 카테고리 4에 해당됩니다. 예. 아주 강한 태풍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자, 19호 태풍 솔릭 지금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한반도를 관통했던 태풍 어떤 것과 가장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2002년도 7월에 왔던 태풍 라마순하고 그다음에 그 2010년에 왔던 그 태풍 콤파스하고 상당히 유사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서해안으로 북상해가지고 서해로 북상해가지고 서해안에 상륙한 경우인데요. 예. 콤파스는 조금 더 북쪽에 상륙했고 라마순은 그 좀 남쪽에 보령 부근에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그 솔릭은 라마순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라마순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주로 남서해안에 많은 피해를 줬고요. 그다음에 태풍이 상륙한 이후에는 그 내륙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이 경우도 특히 강풍이 아주 강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준 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도권을 강타했던 태풍 콤파스 같은 경우는 같은 진로를 보였는데 그 당시에는 한 1,700억 정도 피해를 입혔어요. 예. 네. 이번 태풍이요, 올여름 내내 이어졌던 이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와 태풍,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온여름이 굉장히 더웠으니까 네. 그 더운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그 해수온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폭염이 공기하고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만 그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해수 온도가 올라간 그 해수온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태풍이 에너지원이 해수에서 이제 정발하는 수증기가 응기라면서 나온 그 잔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해수온이 올라가기 되면 안녕 수증기가 대기에 공급이 돼가지고 태풍을 더욱더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금년 폭염으로 인해서 더 높아진 그 해수온은 그 태풍의 그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박종길 인제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 태풍 피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문가 모시고 두 분 모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V조선 사회부 윤혜웅 기자 그리고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해 소식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상황 좀 전해주시죠. 예, 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조금 전 6시에 이제 새벽 사이에 있었던 이제 사건 사고라든지 이제 종합 피해 상황을 집계했습니다. 예. 다행히도 추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예, 22일 날 이제 실종된 이제 20대 여성 한 분만 아직 제주도요? 예, 아직 찾고 있는 중이고 예. 그 외에는 이제 가벼운 부상만 있고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서 제주를 중심으로 정전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14,0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긴 사고가 있었고요. 예. 지금 복구 중입니다.
그리고 제주와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가로수, 신호등이라든지 200여 개 정도가 꺾이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 피해라면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청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충청적 피해 상황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명피해라든지 주의할 만한 사항은 아직 들어온 게 없고요. 예. 지금은 주로 침수 피해, 밤 사이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서는 이제 침수 피해가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제주를 중심으로 이제 돌로 만든 축대, 25m짜리 축대가 붕괴가 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배가 침수가 됐다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나 가축 사옥에 지붕이 날아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예비가 좀 잘 됐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다행히도 피해가 적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솔릭 최대 풍속이 초속 35m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력입니까? 35m 파세크라면은 네. 성인이 길을 걷는데 아주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주 어려운 정도면은 뭐 약간 이렇게 엎드려서 가야 되는 그런 정도입니까? 엎드려서 갈 수도 없는 그 정도라고 정도입니까? 봐야겠죠. 예. 비까지 내린다면 더 힘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태풍이 이제 폭우가 같이 그렇게 일순간에 내린다면은 예. 사람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특히 30m/s의 강한 바람이 분다면은 예. 외출을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성인 남성이 걷기에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을 살피는데도 아주 예. 주의를 기해야 되겠죠. 전봇대나 가로수가 이렇게 부러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피해 상황을 보셨듯이 예. 나무들이 쓰러지고 또 옷은 피해가 있고 뭐 그 정도의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기해야겠죠. 그렇군요. 네. 태풍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바람이 아닌가 하는데 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뭐 항공기나 배 같은 경우는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주도에 많은 뭐 관광객들 분들 발이 묶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700여 편 정도 항공기가 결항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선박도 전혀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그 비가 많이 그쳤고 이제 태풍 경보 지역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예. 기상 상태는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만 이제 제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도착하는 지역의 기후가 또 이 그렇네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지금 제주도에 있는 항공기가 운항이 정상 운항이 될지 언제쯤 운항이 재개될지는 아직 확실히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행기가 뭐 만약 제주도로 향하려면은 내륙 어디에선가 떠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뜰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을 예로 들어보면요. 예. 어제 인천공항에서 항공기가 19편 정도 지연이나 이제 결항이 생겼는데요. 예. 이거는 인천의 어떤 그 기상 상태 때문이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같이 출발하는 지역의 기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 사건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태풍 이동 경로 현재까지 나온 상태로만 보면은 오전 9시쯤 충북 충주를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 위험 반원 안에 이제 오른쪽에 수도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서 다행히 수도권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어쨌든 출근 시간대에 수도권 주민들 출근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출근길 유의 상황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태풍의 중심부가 충청권 네. 중부를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특별한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만 출근길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요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밤새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나뭇가지라든지 또 도로의 치마 현상, 예. 또 굴곡, 또 물이 차 있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아주 네. 관심 있게 그러니까 살펴봐야 주변에 되는 뭐 것이고. 흩어진 시설물 피해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주의하면서 운전하셔야 네.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현재 보니까 뭐 대중교통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안전을 뭐 지키는 일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래도 비가 오고 뭐 태풍이 와도 뭐 부득이하게 그 자동차를 뭐 몰고 출근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침수가 됐다. 어느 정도 선까지 물이 찼을 때 빨리 탈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우리 운전자들이 좀
관심 있게 예. 또 이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 급히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스스로 좀 사전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갈 수 있겠지 그렇죠. 하면서 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이제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차량을 이 바퀴가 한 반 정도 잠겼을 때에는 운전자로서는 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그 바퀴의 반이 잠겼을 때는 차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동이 꺼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무리하게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서 거기에 머뭇거린다든지 예. 했을 경우에는 그 순간에 주변의 물이 그 차량으로 더 역류가 돼서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차량을 그 자리에 두고 예. 급하게 이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물에 침수가 된 자동차는 절대 시동을 다시 걸지 말라 이런 내용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연유에서 시작된 건데요. 예. 물이 차량의 흡입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차량 기능상 예.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동이 꺼진 차량은 다시 시동을 걸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도 예. 급히 탈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또 비가 많이 내리면 사실 우산 쓰는 게 별로 소용이 없을 때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산이 오히려 흉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산을 쓰는 게 그래도 안전한 겁니까? 태풍이 불 때는 가능한 우산을 쓰는 것보다도 우비를 착용하는 것이 우비가 더 더 안전합니까? 예, 왜냐하면은 태풍이 오면은 폭우가 돈방되기 때문에 앞이 시야가 가리고 또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 요인이 있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앞에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뭐 2차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릴 때는 우비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집에 있을 때 집의 피해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야 되는데 보면은 유리창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강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 번에 걸쳐서 강풍에 의한 그 유리창 파손, 예. 그거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렸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방송이 됐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유리창 파손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리창 틈새로 벌어져 있는 그런 간격된 그런 부분들을 잘 막아서 예. 외부로부터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렇군요.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물에 적신 신문지를 이렇게 널찍하게 물을 묻혀서 유리창에 붙이든지 아니면 테이프를 X자 포함해서 더하기 요 숫자대로 이렇게 좀 그 대신 저 테이프는 집에서 쓰는 가는 그 테이프보다는 좀 폭이 넓은 그런 테이프가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신문지를 붙인다든지 테이프를 붙인다는 것은 유리의 전체적인 장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는 좀 미미하게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는 데는 큰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문틈에 벌어져 있는 그런 외부로부터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끔 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저희 그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방충망은 꼭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돼 있는데 방충망 파손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방충망으로 인한 뭐 충격 때문에 유리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마 방충망은 바람에 의해서 파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 파손된 방충망이 유리를 파손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방충망을 올려달라 뭐 이런 말씀이 아마 있었겠죠. 네. 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면 침수와 정전 피해도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전 맞습니다. 피해도 있는데 감전 사고 위험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전신주가 도게 된다든지 맞습니다. 전선이 땅에 떨어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곳을 지나갈 때는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가정에서도 정전이 됐다 했을 때는 코드를 다 뽑아놓고 네. 정전이 다시 복구됐을 때 안전하게 코드를 다시 꼽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우리 지금 한반도는 사실 그 철도망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KTX 같은 경우는 굉장한 속도로 달리는데 이런 태풍에 혹시라도 안전 사고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KTX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15m/s 바람이 25m/s가 있을 때는 주위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라 그렇습니다. 이런 권고안이 있습니까? 권고안이 자체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바람이 더 강해져서 약 30m/s 이상이 됐다 했을 때는 운행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안전 대책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태풍이 덮칠 당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네. 예,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물에 잠긴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 침수가 돼가지고 물이 들어왔었는데 가전제품이 물에 젖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도시가스나 아니면은 화재 위험이 있는 그런 열기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특히 도시가스 같은 위험한 경우에는 집에 침수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태풍이 물러갔구나 하고 바로 작동을 시킬 게 아니라 공공기관을 통해서 안전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가스가 새고 있는지 입주자들이 들어갔을 때 바로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호스가 틈이 벌어졌다든지 그런 거를 이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안전 점검을 반드시 받은 뒤에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가스뿐만이 아니라 가전 제품들도 잘못했다가는 이제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AS 센터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이런데 일단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의 경우 이 고층 빌딩이 많은데 태풍이 올 때 특히 더 위험하다. 고층 빌딩이 있으면 오히려 바람을 좀 막아줘서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층 빌딩 주변을 걷다 보면은 스스로 좀 시원하구나. 여기 쪽은 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지? 이런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빌딩풍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빌딩풍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흔히 우리가 이제 골바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태풍이 그런 빌딩 숲을 지나갈 때는 오히려 평지보다도 더 강한 바람이 빌딩풍으로 인해서 건물의 유창을 파괴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높은 건물 안에 있을 때 태풍이 불면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높은 빌딩이라 그래서 태풍이 온다. 또 높은 빌딩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안전하게 건축물 구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낮은 곳보다 높은 데서 바람이 더 강하다라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시고 유리창 파손 대비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뉴스를 전하다 보면 사실 강풍의 간판이 떨어지면서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바람이 셀 때는 그냥 실내 안에 좀 대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아주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간판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대비가 좀 필요하고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외부에 있다면 도심 속에서 이곳만은 피해라 이런 곳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에서 가로수가 많이 있는 곳. 이런 가로수가 넘어질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로수의 가지들은 조그만 바람에도 떨어져 가지고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고 초등학생들 학교 보낼 때라든지 외출할 때 이럴 때는 좀 더 주의사항을 좀 강조를 해줘야겠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7,800여 개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인데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잘한 조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일본 바로 옆에 태풍 20호 태풍 시마론이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일본 상황은 어떻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태풍이 지나간 상황이고요.
다만 태풍이 지나갈 당시에 지금 우리 태풍처럼 약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70만 명 정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70만 명이면 상당하네요. 예, 일본이 워낙 이제 재난 대비 매뉴얼이 잘 돼 있는 나라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수재를 굉장히 자주 당했기 때문에 올 여름에 이번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비하는 거는 과함이 없다. 네, 맞습니다. 과하게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그 일평균 1000mm 정도 엄청난 이제 집중호우가 쏟아졌다고도 하는데요. 그 인명 피해 여부는 좀 더 그렇군요. 아니 근데 발생한 거는 지금 10호 태풍이 먼저 발생했는데 20호 태풍은 일본을 지나서 거의 소멸한 상황입니까? 속도가 우리 10호 태풍보다는 좀 빨랐던 것 같네요. 19호 태풍이 속도가 늦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19호 태풍이 제주를 지날 당시에 말하자면 시속 4km니까 성인 남성이 걷는 속도 그렇네요. 사실상 정체돼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해상에서 19호 태풍이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 20호 태풍은 또 진행을 했고 또 둘이 상호작용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재난 방지 강국이어서 굉장히 태풍 피해 엄격하게 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일본은 태풍 피해 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참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자연 재난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또 그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교육 강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각 시정촌마다 재난 대책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또 만약에 뭐 자연 태풍이라든지 지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개소의 센서들을 설치해가지고 즉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전 발생함과 동시에 거의 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자연재난이라든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그 지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개선돼 가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돼 가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태풍이라는 거는 오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은 예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뭐 성인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철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 뭐 방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부족한 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이요. 자연 재난, 뭐 사회적인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자기 주위에 외부로부터 위험이 닥쳐올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교육이 돼 있어야지만 성인이 돼서 그렇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마을마다 안전체험센터가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도시 권역별로 해서 지금 설치는 돼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각 시군별로 뭐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국민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태풍을 대비해서 국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는 잘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또 지자체에서도 중앙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대책에 따라서 잘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재난이 발생됐다 했을 때 특히 자연재난도 그렇습니다만 각 기관 간에 소방, 경찰, 군, 또 시군구 행정공무원 이런 기관 간의 협력 체계, 또 지역의 지휘 체계 이런 것들도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서 이 차제에
한번 짚어볼 필요는 그렇군요. 네. 어떤 한 지역에 큰 재난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의 책임자는 지자체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재난에 있어서는 지역 안전대책본부장이 시도의 장이 되는 네. 것이죠. 그리고 중앙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렇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통제관이라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있어서는 그 시도에 있는 주무국장이 통제 단장이 돼서 이런 것들을 수습을 하는데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긴급구조에 있어서는 뭐 건물이 붕괴됐다든지 화재가 발생됐다든지 이럴 때는 지역의 소방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 본부장이 통제 단장으로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보좌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태풍에 뭐 비가 많이 내리는 태풍 그리고 바람이 강한 태풍 좀 종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비가 강풍 대비가 좀 더 부족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호우 대비가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지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그 아무리 대비를 잘 한다 하더라도 그 지금처럼 이 쏠릭의 태풍 강도, 또 바람, 폭우 이런 것들이 에 대해서는 참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태풍을 보면은 2002년도에 루사. 영동 지역에 루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거든요. 거기는 바람과 폭우, 특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일일 강수량 우리나라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870mm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비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인명피해도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132명이 사망을 했고 11명이 실종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의 피해, 또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 2003년 매미 태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형 크레인 휘어진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 구조 활동에 참여를 하셨었나요? 네, 그때도 저는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의 구조 활동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때 어떠셨는지 좀 당시 얼마나 심각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바람과 폭우가 있게 되면은 도로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고립이 됨으로써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헬기로 각 그런 고립된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구조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뭐 이번 태풍 12시쯤 해서 이제 강릉 방향으로 이제 쏠릭 제19호 태풍이 이제 빠져나갈 듯한데 사실 아직까지 한 5시간 정도를 한반도 우리 지역에서 이제 머물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제 뭐 이제 방송을 보니까 맨홀이 아니라 이 하수구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뭐 또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덮어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일단 빨리 좀 걷어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태풍이 지나간 곳이 있고 앞으로 태풍이 다가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그런 것들을 잘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맨홀이라는 것은 맨홀 밑에 하수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우로 인해서 많은 물이 흐르게 되면은 맨홀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압을 못 이겨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걷다 보면은 물방울이 도로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지나갈 때는 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강풍이 불 때도 맨홀이 날아가서 사람을 다치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시민들께서는 길가에 도로변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안전에 중요성을 좀 가지고 계셔야겠죠. 2002년 루사 태풍 같은 경우는 비 피해가 많았고 또 2003년 매미 태풍 같은 경우는 이 강풍 피해가 잇따랐는데 이번 쏠릭은 바람도 강하고 비도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올해 태풍이 벌써 좀
20개째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전에 사실 태풍이 계속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전 피해에서 더 진전된 부분 그리고 좀 미진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 들어서 20개의 태풍이 발생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동안 우리나라가 특히 올 여름에 얼마나 많은 폭염으로 시달렸습니까? 그런 폭염이라는 것은 이미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나 예. 또 지자체, 또 각 개인, 가정, 또 직장, 뭐 학교 이런 데서도 이번 솔릭 태풍을 좀 보호를 삼아서 안전 대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네. 자, 박총원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지금 나와 계신데요. 전화 연결을 한번 한 후에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남 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은 지금 좀 태풍 피해를 이미 입었던 곳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김성문 산청읍 외부마을 이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장님 지금 연결돼 계시죠? 네네. 네, 지금 경남 산청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아주 평온합니다. 바람도 없고 날씨도 좀 괜찮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비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비가 전혀 안 왔나 보죠? 비는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고 예. 가뭄 해갈 정도 낼 수준으로 비가 왔습니다. 네. 정말 뭐 고마운 태풍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시간이 흐를수록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군 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사전 홍보가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태풍은 잘 피해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으신데 혹시 농작물 피해는 어떠세요? 농작물 피해는 지금 현재 저희 마을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가뭄 해갈용으로만 비가 왔기 때문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예, 산청 지역에는 해갈 정도 될 정도의 비가 왔다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 뭐 태풍이 오고 있다 이런 거를 느낄 그런 뭐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지나간 것 같이 평온합니다, 마을이. 예, 그렇군요. 네. 실제 큰 피해는 없으셨다고 하고 오히려 폭염으로 인해서 이런 가뭄이 태풍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긍정적인 역할이 더 컸다고 보시는 거죠, 이장님? 예, 그렇죠. 네. 아주 도움이 된 해갈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장님, 앞으로도 뭐 큰 피해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좁은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태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뭐 해갈되는데 도움이 될 정도였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 지역도 있네요. 네. 네, 참 기쁘고 반가운 말씀을 좀 해주셔서 고맙다는 이런 마음을 맞습니다. 자, 경북 문경 지역은 어떤지 또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경읍 하초리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이 지상만 농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돼 계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북 지역 하면요. 장관입니다. 예, 네, 경북 지역 하면 우리가 사과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바람 때문이나 비 때문에 뭐 피해는 없으신죠? 예. 뭐 어제마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밤에는 바람이 간간히 불었습니다만 지금 오늘 아침에는 바람은 잦아들고 비는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요, 경북이 태풍 경보가 발령돼서 많이 걱정이 됐는데 큰 피해는 없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 피해요. 곧 추석도 다가와서 좀 걱정이 되는데 농작물 피해는 없으셨어요? 예. 제가 뭐 아침에 이제 새벽에 한바퀴 지금 가수원을 둘러봤는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발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인데요. 자, 올 여름 유난히 더웠거든요. 지금 태풍 피해는 좀 적더라도 다행히
더위 때문에 이 사과 농사 짓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 달여 동안 계속 비가 오지 않아서 농민들을 많이 애를 태웠는데 예. 이제 요번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으니 농작물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네. 뭐 예년과 비교해서 올해 뭐 사과 착황 좀 줄어들까요? 아니면 예년 수준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봄에 또 동상의 관계도 있고 또 한 달 동안 또 날씨가 더워서 또 일소 피해 이런 거를 감안해보면 약 한 30% 정도는 줄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나요? 예, 예. 네. 30%면 생각보다 피해가 굉장히 크시네요. 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네. 이제 봄에 이제 날씨가 추운 관계로 동상에 그다음에 이제 더위 때문에 또. 더위 일소 피해로 인해서 이제 네. 좀 많이 생산량이 조금 줄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네, 여태까지 태풍으로 인한 사과 피해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앞으로 태풍이 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현재 그 사과 농가들 피해 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들은 지금 현재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가수원에 가서 사과나무도 좀 붙들어 매고 예. 또 가지도 이래 떠받치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더라도 사실 태풍이 와서 강한 바람이 불면은 그거를 예방하는데 한계는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올해 사과 농사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정말 다행히 문경 지역에도 큰 피해는 없고 오히려 사과 농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 주민들이 이번 태풍을 대비해서 예. 철저하게 이런 사전 대비를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윤혜웅 기자, 이렇게 농민 두 분들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경상북도 지역은 피해가 조금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다행이네요. 예,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쯤에 이제 태풍이 상륙을 했는데요. 당초 어제 예상했을 때는 중형급 태풍이 이제 들어와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이제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오늘 새벽 3시 기준으로 약한 소형 태풍으로 작아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태풍이 비를 몰고 온 게 이제 침수 피해라든지 어떤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폭염 때문에 고생했던 과수원이라든지 맞습니다. 농작물에 오히려 해갈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통상적으로 알기는 태풍의 오른쪽이 훨씬 더 피해가 클 것이다 했는데 경상북도면은 태풍의 오른쪽 아닌가요? 지금 그 진행 방향을 봤을 때는요. 예, 맞습니다. 전남 전북 사이 길로 태풍이 그렇죠. 상륙을 했기 때문에 경북이면은 태풍의 오른쪽에 있어서 이제 왼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 구간에 위치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긴 하지만 태풍의 반경이 지금 230km 정도로 한반도를 다 덮고 있네요. 당초에 들어올 때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중형과 소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약 300km 정도, 반경 300km인데요. 지금 230km면은 거기서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측 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보를 들었을 때는 태풍 오른쪽에 이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저희가 충청도 지역을 연결했지만 충청도 지역에도 별로 비가 안 오고 아직 비가 안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특보를 하기 위해서 일찍 왔는데 사실 큰 비는 아니고 그냥 날릴 정도였었거든요. 전체적인 태풍 예보, 비와 관련해서는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보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기상 이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모든 걸 예측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이 시각 네. 광화문 사거리의 모습인 것 같죠? 출근 시간대입니다. 예, 비가 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네. 예, 계속 특히 이번 말씀하시죠.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옆에서 예. 많은 비를 뿌렸어요. 비를 제주도에서 3일 동안 1000mm 넘게 그 강수량이 측정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 옆을 천천히 지나면서 거기서 쉽게 말하자면 힘을 뺀 겁니다. 예. 태풍이. 그래서 제주도는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 피해도 많이 봤지만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해상에서 힘이 빠진 태풍이 네. 상륙을 하면서 예. 우려했던 어떤 큰 인명 피해라든지 어떤 재난 사태까지는 확산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도권 출근 시간대 대비하셔야 된다. 어제 정말 많은 맞습니다. 보도들과 이야기들과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평온한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물론 아니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요. 많이 예상 경로, 예측이 좀 빗나갔다 이렇게 좀 속상해하시고 또 좀 기상청을 탓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예상 경로가 변경이 된 겁니까? 예상 경로는 어제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남쪽으로 조금씩 휘어서 많이 내려갔죠. 예. 이게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걸로는 이제 중형 태풍으로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예년에 루사라든지 매미처럼 큰 어떤 사고로 이게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많이 대비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대응을 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20호 태풍이 우리 19호 태풍을 끌어당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 중심끼리 약 1000km 정도 사이에 있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있던 어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던 그런 고기압이 밑으로 슬쩍슬쩍 내려가면서 이 태풍이 우리나라 한반도로 관통하지 못하고 네. 그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슬쩍슬쩍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태풍이 들어갈 수 없게끔 어떤 뜨거운 고기압이 네.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 고기압이 비켜가면서 문이 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예. 그 문 틈으로 가장자리로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의 루트로 예. 당초 수도권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남쪽으로 해서 후지와라 휴가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 태풍 두 개의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 후지와라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고기압의 영향도 있고.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기상청에서는 후지와라 효과 두 태풍의 거리가 110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로 맞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기상청이 예보한 거와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빗나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비도 역시 다행히 정말 다행히 안 오고 있고 바람으로 인한 뭐 과수 농장의 피해도 좀 덜한 것 같고요. 충청도 지역을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도 지역에도 역시 큰 비가 안 오고 있어서 한반도에 상륙하기 직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뭐 소멸됐다 이렇게까지 봐도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조금 그건 성급할까요? 예, 그 소멸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성급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태풍이 아직까지는 이제 열대성 고기압이 아니라 태풍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이제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분들께서는 열심히 대비를 하는 게 맞고, 다만 지금까지는 태풍이 속도가 워낙 늦고, 그러니까 예. 태풍이 바람이 부는 최대 풍속이 아니라 태풍의 중심이 이동하는 속도가 늦었기 이동 때문에 속도가 예. 한반도 도착하기에는 4km, 시속 4km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속도가 늦을 때는 태풍이 진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진로가 어디로 갈지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네. 다만 속도가 이제 지금은 시속 30km 정도로 많이 빨라진 상태고 이제 예. 앞으로 40km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속도가 일단 붙으면 자전거 같이 태풍이 예상됐던 경로로 쭉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 구역이 어딘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네. 태풍의 경로가 어디로 갈지가 확실해졌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특별히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아까 저희가 전화 연결도 했지만 이게 경북이나 뭐 아직 다른 지역의 피해는 크게는 없고 제주도 지역이 제대로 강타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주도를 지날 때 하필이면 태풍의 속도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많은 비를 뿌렸고요.
제주도에서 최고 3일 동안 1,000mm 이상, 1,100mm 이상까지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뭐 배가 파손됐다든지 침수되는 사고도 발생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이제 항공기 또 선박의 운항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8시에서 그래도 9시 사이가 서울 수도권과 가장 근접한 시간대라고 하니까 그래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기상청 윤기한 기상통보관과 연결해서 현재 태풍 쏠릭의 진행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관님 연결돼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통보관 윤기환입니다. 네, 계속 이 이동 경로가 바뀌어서요. 현재 지금 최근 태풍 쏠릭의 진행 방향 어떻게 됩니까? 현재 대전 부근에 위치하고 중심 부근 지나가고 있고 계속 북동진하면서 시속 한 30km 정도로 해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태풍 경로라는 게 뭐 이 시간 이후에도 조금씩 계속 수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 방향에서 큰 변화 없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갈까요? 일단은 빠져나가는 시각이 강릉에서 한 12시 부근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빠져나가기까지는 뭐 큰 변동 없이 빠져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충청도도 좀 연결을 해봤고요. 경상북도 산청하고 문경 같은 경우도 연결을 해봤는데 다행히 큰 바람 피해나 비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기상청에서는 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한 걸로 제 기억에는 아는데 어떻게 예보가 조금 빗나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바람은 지금 해안가 위주로 해서 내륙 지역은 많이 태풍으로서 약해지면서 내륙 쪽으로는 상당히 바람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이네요. 마찰이 없는 해안가 남해안이나 동해안, 서해안 지역은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특히 강원도 영동 동해안 쪽은 시간당 30mm의 비가 지금 현재 내리고 있어서 이쪽으로 빠져나갈 때까지는 계속 좀 주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좀 덜 냈더라도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특히나 태풍의 진로의 앞에 있는 강원 동해안 그리고 강원 산간 이 지역은 계속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9시쯤 충청도를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태풍의 위험 반원의 왼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안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조금 이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안심해도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입니다. 새벽부터 조금 강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려했던 만큼 바람이 강하지 않았고 이 상태는 보다는 뭐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안심해서 다행히 안심하도 되실 거예요. 네, 어쨌든 다른 지역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니까요. 현재 태풍 이 속도는 어느 정도로 됐습니까? 어제는 좀 느렸는데요. 예, 어제 방향을 전환할 때는 한 4km 정도로 늦은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북동진하면서 점점 방향을 완전히 틀었기 때문에 점점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속 30km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충북 충주 정도로 해서 가고 오늘 12시 전후로 해서 강릉을 빠져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4시간 반 정도 이제 한반도에 계속 머물 것 같은데 19호 태풍 쏠릭 최대 고비 뭐 몇 시 어디쯤이 될 거로 예상이 되십니까? 현재 시각이 고비로 일단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이 시간이요? 현재 시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지금 강원 동해안, 강원도 영동 지역, 특히나 태풍이 들어오면서 태풍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풍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풍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발달한 구름대가 태백산맥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산악과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집중호 가능성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계속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예보로는 오늘 오후쯤이면 한반도 동해안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알려졌는데 그러면은 오늘 오후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조금 이 19호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부터는 조금 안심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은 지금 30km로 달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30km 이상으로 더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오늘 오후 이상이 넘으면은 실질적으로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조금 안심해도 되고요. 강원도 영동 지역도 오늘 저녁 때쯤 되면 상당히 안정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자 지금 20호 태풍까지 발생이 됐는데요.
올 여름 유난히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하고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쳤던 태풍 가운데는 9월 달에 태풍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수온 때문에 태풍이 9월에도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수온이 높으면은 수증기가 증발해서 물로 변할 때 그 에너지가 나오는데 잡열이라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가 태풍의 운동을 일으키는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온이 높으면 당연히 태풍의 발생 빈도나 또는 발달 강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온이 28도나 29도 이상의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태풍은 태평양에서 발달을 하고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일단은 네. 20호 태풍 시마로는 의 한반도 영향은 좀 전혀 안 미친다고 안심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도 됩니다. 네. 예. 자, 윤기한 예보관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큰 피해가 없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예보관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다행인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 뭐 태풍의 오른쪽은 더 위험하다 이런 상식들이 좀 많이 깨진 태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태풍이 온다 해서 대비할 때부터는 이제 올해 태풍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칠 그런 태풍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각오를 하고 대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제 올라와서 보니 저희 통념을 깨는 네. 제주도에서 유난히 오래 머물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했던 진로 변경 폭도 굉장히 넓었고요. 수도권에서 이제 호남 지방까지 쭉 휘었으니까요. 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어떤 진로 변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상에 올라와서도 통상적으로는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나면 육상에서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내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심지어 태풍의 중심 부분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집중호우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바람보다는 비에 의한 피해가 또 따라오고 이런 네. 것에 대해 이런 게 이제 통상적인 태풍에 대한 피해 어떤 모양이었는데요.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고도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교수님 소방관으로 좀 수십 년 근무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풍 경로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서 예측 불허했던 이런 태풍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2002년 태풍 루사 때부터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을 수해 현장을 다니면서 인명구조, 수복구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번 솔릭 태풍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긴장하게 했고 그 대비 태세를 오히려 과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태풍의 이렇게 변하는 모습은 과거의 태풍과는 판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태풍 하면 사실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름이 뭐 매미, 루사 뭐 이런 이름인데 제19호 태풍 솔릭은 우리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그런 태풍은 아닌 것 같고 큰 피해를 주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 참 반가운 소식은 그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이 해갈에 도움이 되는 단비였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서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주도에는 그래도 좀 피해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12시쯤에야 이제 강릉을 통해서 한반도를 떠난다고 하니까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수십 년간 구조 활동을 해오신 그 태풍 중에 어떤 태풍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뭐 역시 2002년도 태풍 루사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 피해가 가장 많았던 태풍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도 5조 1천억으로서 우리나라 태풍 피해 최고의 재산 피해였던 그런 것으로 남아 있죠. 그 당시에 강릉에서 그 많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릉 시내 골목 주택가 골목마다 물이 잠기고 강릉 공항도 활주로가 거의 뭐 무릎까지 올 정도의 물이 그만큼 폭우가 쏟아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쪽으로 따뜻한 공기와 또 서쪽에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그런 많은 뭐 비구름대를 형성해 가지고 일순간에 그 당시에 1시간 동안 가장 많이 쏟아졌던 그 강우량이
1000mm가 쏟아졌던 1000mm 요? 네. 시간당요. 시간 1강수량이죠. 일일 강수량. 예, 1강수량 중에 예. 가장 많이 비가 내렸던 그 시간대가 예. 저녁 8시부터 9시까지가 밤에요. 해가 예, 떨어져 예. 있을 때. 피해 복구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임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또 각 전국에서 각지 많은 행정력, 재정력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해서 예. 임시 복구는 됐다고 하지만 네. 항구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럼요. 국가의 재산이 이제 맞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이제 투입돼야 되고 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시군 또 국가 모든 이제 전체가 이제 총력적으로 예. 그 항구 복구를 위해서 지원을 했었죠. 예. 앞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의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예. 강릉 삼척 지역은 좀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복구가 되지 않았나 예. 안심하는 이런 그때 당시 태풍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복구가 잘 돼서 그렇죠. 대비를 잘 해서 다음 태풍에서 큰 피해 없도록 잘 이렇게 대비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오히려 앞으로 더 잘 해야겠죠. 예. 네. 예전에 이 비가 많이 오면은 서울 시내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뭐 서울시장님 역대 서울시장님들이 빗물 펌프장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한강이 범람했다 이런 뭐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예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은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쏠링 뭐 매미나 루사 같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윤혜원 기자, 박정훈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에 과수 농가가 걱정이 큽니다. 네, 강풍의 낙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특수를 앞두고 있어서 농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문경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농민이 사과나무 가지에 지지대를 세웁니다. 지지대와 나무를 끈으로 단단히 묶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낙과 피해가 걱정입니다. 태풍은 강도가 좀 세다고 그러네요. 사실 저희 농민들은 걱정입니다. 뭐 피해가 좀 덜하고 지나가도록. 또 다른 사과 농장. 지난 2012년 태풍으로 사과나무가 무더기로 쓰러졌습니다. 나무를 새로 심고 키워 5년 만인 지난해에야 처음 수확했습니다. 이번에 또 태풍이 상륙한다는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현장이 바뀔지 모르니까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 악몽에 대해서 살아날 수도 있죠, 사실은. 올해 봄에는 냉해가 난 데 이어 여름에는 폭염으로 과일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과수 농가는 폭염 피해로 이미 전체 생산량의 30%가 줄었습니다. 보름 뒤면 추석용 사과 수확을 시작합니다. 수확기에는 과일이 가장 무겁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강해도 낙과 피해가 집중됩니다. 일소 피해까지 있는 데다가 이번에 오는 태풍 때문에 큰 걱정이 돼요. 이번에만 잘 지나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난 2012년 태풍 산바 이후 6년 만에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추석을 앞둔 과수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제19 태풍 쏠릭의 세력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다행히 약해진 모습입니다. 네, 한 1시간 반 정도 후면은 충주를 지나서 단양을 거쳐 강원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석 기자, 현재 상황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단양 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태풍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이곳은 태풍의 영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빗줄기가 가늘어졌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시간 정도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쏠릭은 오늘 아침 9시쯤 충주를 지나 단양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5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현재까지 30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태풍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재난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계곡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나 산사태 취약 지역 입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홍수에 대비해 괴산댐은 어제 오후부터 수문을 개방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오늘 하루 유치원과 초중고 810곳은 전면 휴교합니다. 지금까지 단양터미널에서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이번엔 경상북도 문경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이 충북을 지나면서 경계적인 경북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비가 바람 좀 다소 줄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심철 기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이곳 경북 문경은 새벽까지는 비가 내리고 바람도 다소 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새면서 비바람 모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은 점점 위쪽을 향하고 있는데 위력이 많이 약해진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경북 지역 강수량은 10에서 50mm 수준입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김천과 상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폭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바람도 대부분 지역이 초속 10m를 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지금 이 시간부터 아침 9시까지가 태풍 영향이 제일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경북은 아직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재난대책본부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서 농작물 피해 등이 신고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오늘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모두 38곳이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문경에서 TV조선 이신철입니다. 태풍은 현재 충북 내륙 지역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밤사이 세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승동 기자, 충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충북 청주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바람은 거의 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밤사이 통제됐던 무심천 하상도로도 통행이 재개됐고 평소처럼 산책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띌 정도입니다. 현재 충북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곳은 청주와 영동 등 4개 지역입니다. 도내 나머지 지역은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영동 지역에는 43mm, 옥천에는 30mm, 청주에는 1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세력이 약화돼 태풍의 중심을 정확히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전 9시쯤에는 충북 지역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서 도내 800여 곳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도내 3개 국립공원에는 입산이 통제됐습니다. 또 청주에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30여 편도 결항됐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충북 지역의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무심천에서 TV조선 김승도입니다. 태풍이 호남을 거쳐서 충청권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스치듯 지나간 대전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대전도 큰 상황은 없겠네요. 네, 대전 갑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비는 아직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많이 가늘어져서 지금은 흩날리는 정도입니다. 비는 내리지만 바람이 크게 잦아들어 평온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밤새 걱정했던 것과 달리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 모습입니다. 태풍은 목포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북을 거쳐 강원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대전도 태풍이 스치듯이 지나가는데요. 다행히 태풍이 육지에 상륙한 뒤 위력이 급격히 줄어든 탓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풍이 지나며 뿌리는 비로 대전과 충남 지역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대전과 충남 지역에 많게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세종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오늘 하루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각급 학교에서는 오늘 휴업을 하거나 단축 수업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TV조선 이호진입니다. 태풍 솔릭은 오늘 새벽 전북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전북 지역은 큰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전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민진 기자, 지금 전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전주 한옥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은 일찌감치 중부 내륙 지역으로 북상을 했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주의 하늘은 흐리고 비도 가늘게 오고 있습니다. 네, 태풍은 전북 내륙을 관통하며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현재까지 군산에는 56mm, 전주에는 4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임실 강진면에는 시간당 32mm의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에는 시간당 20mm의 비가 내려 누적 강수량이 153mm에 이릅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전북 전역과 서해 남부 해안에는 여전히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새만금과 군산 말도 등 서해안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군산의 한 4층 원룸에서 강풍의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태풍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 모든 학교가 휴업입니다. 섬을 오가는 4개 항로 여객선도 통제 중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태풍 피해는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각 지자체는 날이 밝는 대로 태풍 피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주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쏠리기 예상과 달리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수도권은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요 침수 지역인 서울 중랑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중랑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새벽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해가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도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중랑천은 주요 침수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남쪽으로 향하면서 인근 다리인 월계 1교의 수위도 범람 수위인 18m엔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호우나 태풍 때마다 범람해 통행이 금지됐던 곳이지만 지금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한강 잠수교의 수위도 2.8m 정도여서 수위 5.5m를 넘어서면 내려지는 보행자나 차량 통제를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시각까지 통제가 내려진 한강 지류천 주변 산책로나 도로는 없습니다. 다만 바람은 조금 거세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는 오늘 새벽 3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출근 무렵인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수도권이 태풍 쏠리게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엔 오늘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수도권에 특별한 태풍 피해는 없지만 비가 오면 한강 지류천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천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미국 하와이는요, 몇 시간 뒤에 허리케인이 상륙할 예정입니다. 26년 만에 대형 허리케인이 상륙하면서 하와이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비구름이 소용돌이치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포착된 대형 허리케인 레인의 모습입니다. 레인은 최고 풍속 시속 215km의 강풍을 동반하며 하와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허리케인이 상륙한 건 26년 만. 마트 생필품은 이미 동이 났습니다. Like everyone else, I'm buying propane. I'm spending my morning standing in line to buy propane. 현지 시간 23일 오전에만 하와이 섬 힐로 지역엔 30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최대 750mm 넘는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허리케인 레인은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와 주도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 섬을 직격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와이 제도 일대는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Just want to remind everyone to be prepared to shelter in place. 14 days of food and supplies and water, medicine, other necessities that they would have. 주요 공립학교와 대학도 휴교했고 관공서도 문을 닫으며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 하와이 공항은 아직 폐쇄되진 않았지만 허리케인 영향권에 들면 항공편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이 강풍을 동반한 채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비행기가 350편 넘게 결항되고 곳곳에 피난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제20호 태풍 시마론이 어젯밤 일본 도쿠시마현 남부지방에 상륙했습니다. 시마론은 시코쿠와 긴키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폭풍과 해일, 높은 파도도 동반했습니다. 미에현 구마노시 하천은 범람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와카야마현 일부 지역엔 어젯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2m인 강풍이 불었습니다. お仕事とか影響出てません。もうずっと息ないからね。 시코쿠와 도카이 지역은 이미 10호 태풍 쏠리기 스쳐가면서 누적 강수량이 400mm를 넘은 곳도 있습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이 뿌리는 비까지 더하면 강수량이 1000mm를 넘는 곳도 나올 전망입니다.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어제 하루 35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乗れてる便欠航で今便を切り替えて条件付き運航に乗る予定にしてます。水害の後なんで心配なんですけども。 철도 JR 시코쿠는 어제 오후 6시부터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나라현과 도코시마현에는 산사태 경계령이 발령됐고 와카야마현 일부 지역은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시마로는 시속 35km 속도로 북쪽으로 움직이면서 오늘 새벽 동해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0호 태풍이 온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진 상태로 홋카이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은 조금 이따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저희가 특보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 피해가 적다. 그렇지만 또 피해를 당한 지역 역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에 피해가 다행히 생각보다는 적었던 거지 예. 사실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제주에서는 실종자가 나왔고요. 맞습니다. 또 부상자도 한 명이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담장이 넘어지면서 또 청소년 한 명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직 그 피해 집계가 정확하게 밤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가 있었는지 아직 나타난 게 아니고요. 특별히 이번에 그 태풍이 정말 다행히 천천히 지나갔지만 피해를 크게 주진 않았던 것 같으나 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 피해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택 취약 지역들이 있었죠. 뭐 예. 어르신들의 혼자 거주하시는 독거 어르신들의 집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오랫동안 공사가 그냥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사실 위험이 예측되는 구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운이 좋게 이번에 태풍이 그나마 쉽게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밤새 또 집계가 오다 보면 뭐 선박이라든지 또 예. 차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제주뿐만 아니라 비가 꽤 많이 온 지역들이 있고 지금 현재 경북 산지 쪽에는 비가 상당히 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사실 밤사이 피해는 아직까지 뭐 집계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일단 이게 자연재해잖아요. 예. 자연재해다 보니까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이를테면 뭐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을 들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 네. 모두가 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를테면 우리가 그 태풍 보험이 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독립보험이라서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영역이 있긴 있는데 이게 워낙에 태풍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화재나 상해 보험에 일단 가입을 했다 할 경우에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에 해당되는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바로 연락하셔가지고 그렇네요.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정책보험, 풍수의 보험이라는 맞습니다. 형태로 또 나오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사실 여름 여행 시즌이잖아요. 네. 항공편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승객들이 공항에 많이 발이 묶여 섰었는데 항공편 결항으로 인한 보상 어떻게 됩니까?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항공편이 결항이 되거나 아니면 4시간 이상 지연이 되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일부 보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급을 해주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비행기가 지연됐다 그러면 그 비행사에서만 보험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지연 출발이나 아니면 결항이 발생하게 되면 가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있다? 그럼 예. 이 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특약에 가입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거기에 체류하고 또 비행기에 뜨지 못해서 했던 우리가 숙박비라든지 식사 비용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비로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안팎으로 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이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 이렇게 퍼져 있다 하는 생각인데, 자, 태풍이 왔다 하면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가운데 하나가 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보험, 상식선에서는 뭐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장을 많이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그 예. 태풍 같은 경우가 이게 왜 정확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유성 교수도 설명을 하셨지만 예. 뭐 생각보다 많이들 해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네. 그 이유가 천재지변이라는 게 모든 계약에 있어서 면책하는 사유이기 때문인데 예. 근데 사실 자동차는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뭐 매미대 같은 데는요. 전국적으로 차량이 4만 대. 최근에 본라된 바 2012년 같은 경우에도 한 2만 대 가량의 차량 피해가 신고가 됐는데 네. 매번 뭐 비에 떠내려간다거나 아니면 파손이 된다거나 간판 같은 게 떨어져서 이런 경우 거의 현실적으로 못 봤지만 이른바 자기 차량, 자차라고 많이 부르죠. 자차 보험. 네. 예. 그때 일부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태풍이 오는 시즌이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여름이 더우니까 예. 문 살짝 조금씩 열어놓거나 썬루프 같은 거 이렇게 바람통으로 열어놓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럴 때 침수되면 또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수지 같은데 탄천변 같은데 주차장 같은데는 예. 비 오면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기 세워놨다 떠내려가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태풍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이용하던 곳이라도 혹시 여기가 태풍 때는 안 되는 데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약간 태풍이 오려는 그런 시즌에 대해서는 또 가입을 좀 제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태풍이 오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도 참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침수 보험에 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대비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침수가 될 것 같다. 거긴 가지 말아야죠. 네, 안 이게 가는 게 제일 최선이겠죠. 굉장히 예.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하천가라든지 아니면은 강변 주변에 주차해 있는 공영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비가 온다 아니면은 태풍 같이 이렇게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미리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일단 우리가 주차를 해놨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연락처 남기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야 바로 연락이 돼서 또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가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주차장 주에게 열쇠를 맡기는 거. 그렇네요. 이것도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물이 차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차오를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기 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바통 사회면에 이렇게 나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때 기어를 1단이나 2단에다 놓고 천천히 10km에서 20km 사이 그 구간으로 이동을 하면 가장 그래도 안전하게 차량을 대피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나마 안전하다 그 그렇죠. 얘기인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나서 혹시 이게 물에 잠겨서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일부러 시동을 막 걸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그런 때는 바로 전화를 보험회사에다 하든지 예. 아니면은 견인 차량에 견인 업체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자체를 이동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예.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차가 침수된 경우가 있어서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정말 몇 번 하는 순간 물이 확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곡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침수되는 곳은 몇 군데 유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을 지나가다가 정말 수십 대가 수백 대가 이렇게 꼼짝 못하고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농촌이나 해안 지역에도 역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이제 수확을 할 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사실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입니다. 농가집계 예. 특히 이제 전남 해안 쪽으로 태풍 경로가 좀 바뀌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추석 앞두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추석 앞뒀다는 얘기 수확할 때가 됐다는 얘기고 수확할 때 그렇죠. 되면 과일이 무거워지잖아요. 네. 예. 무거워지니까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건데 가뜩이나 올해 또 폭염 때문에 이미 한 맞습니다. 30%가량은 이 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은 분들이 시름에 잠겨 계실 걸로 보이네요. 참. 네, 잠깐 지금 태풍 관련 속보 조금만 전해드리면요. 아까 전화 연결했을 때는 큰 피해는 없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일부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이 그 9시쯤 충북 단양을 통과해서 10시쯤 강원도, 영월과 정선 그리고 11시쯤 강릉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전남 지역은 태풍 피해 신고가 163건 접수됐습니다. 예. 또 고흥 아파트는
담이 무너지고 또 전남 진도에서는 나무가 부러지는 그래서 나무가 부러져서 차량을 덮치는 사고도 잇따르고 합니다. 또 담양 빗길 때문에 이 화물차가 정면 충돌해서 2명이 숨지기도 아이고, 하고 벌써 예. 인명 피해도 발생하는 상황인데 끝까지 지금 태풍 지나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전선이 끊겨져서 이 동래구 정전된 곳이 있고요. 사하구 같은 경우는 철탑이 부러져서 이 교회 철탑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통제되고 있고요. 또 부산 도로 치마 29건이 접수가 됐고요. 원산만, 북한 원산만 같은 경우 폭우 601mm, 문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우가 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북한 이 폭우는 20호 태풍이 영향을 받은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번 태풍이 수도권보다는 이렇게 지방, 경상도, 전라도 쪽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농작물 피해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로 일단은 이제 농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들었을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면단이나 도단이나 아니면 읍단으로 해가지고 신고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보존을 해주는 방식으로 예. 그 기간이 따로 설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루사라든지 아주 굉장히 강력했던 태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그 보상이라든지 이런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먼저는 좀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보존을 받을 수 있는지 예. 어느 정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특보를 전해드리면서 취재 기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한 곳은 그래도 그나마 큰 피해가 없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피해 소식을 봤을 때는 역시 태풍의 위력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 맞습니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2시 전까지는 한반도에 이 태풍이 계속 있기 때문에 태풍이 완전히 지나간 상황이 아닌데요. 자, 태풍의 진행 경로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해 없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일단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 오늘 새벽까지도 이동 경로가 확실치 않았을 만큼 불확실했잖아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쪽과 가까운 쪽에 태풍이 혹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민 재난안전 포털 같은 데서 행동 요령 같은 것도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긴 합니다. 지역별로 위험 문자 같은 것도 보내고 있고 다음 몇 가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이런 거죠. 자기 주변 지역에 어느 곳이 평상시에 피해가 많은 곳이다. 그렇죠. 어느 곳이 개천에 있는 맞습니다. 곳이다. 어느 곳이 혹시 간판들이 난립에 있다거나 어느 곳이 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정말 도심 지역에서 무서운 게 감전사고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위험 지역 같은 걸 사전에 좀 감수를 해주시고 좀 혹시 가족들이 많이 있거나 주변에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혹시라도 우리 집이 피해가 침수가 돼서 내가 만약에 옮기면 누구네 집에 가 있겠다 이런 것들 미리 좀 연락을 해 두셔야 나중에 혹시 막 정말 우리 어머님 댁에 우리 아들네 침수가 됐다 지역이 침수가 됐다는데 연락이 안 돼서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좀 없을 겁니다. 예. 각별히 12시 전까지는 지금 또 속보로는 11시쯤이면은 한반도를 벗어날 듯하다 이런 또 예보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3-4시간 정도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얘기인데요. 금강산에서 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2차 상봉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속초 하나 리조트에 모여서 가족분들이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나왔었어요. 근데 아직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경로가 남쪽으로 좀 치우치면서 이분들이 만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전 첫 번째 때는 북한 쪽에서 이 금강산 호텔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남쪽에서 건립을 한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이번에는 2차 상봉은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심사 자체를 버스 안에서 그냥 버스 안에서요. 간략하게 하는군요. 혹시라도 바람이 불거나 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부터 24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2박 3일 본격적인 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태풍으로 인해서 이 상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들어보시죠.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장소나 일정 조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이산 가족 상봉자들이요, 이 다행히 예정대로 진행은 됐지만 이 태풍 우려하는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헤엄쳐서라도 가겠다, 날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일정이 조정되거나 했으면은 이 노인분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크셨을 그렇네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산 가족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북측에 이제 형제들은 돌아가셨지만 그 조카들은 아직 그 생존해 계신데 예. 사실 이번 이산 가족 그 상봉을 하면서 우리가 봤던 건 굉장히 고령자가 많으시다는 겁니다. 네. 고령자가요? 그리고 예.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겨났을 때 이번에 특별히 북한 쪽에도 굉장히 20호 태풍 때문에 폭우가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혹시 상봉이 미뤄질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그 가족들과 또 이산 가족 당사자들 굉장히 그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 이번에 그 상봉은 이제 이변이 없는 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또 아무래도 조심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숙소에서 원래 만나기로 했던 이산 가족 면회소나 아니면 온정가까지 거리로 도보로 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예. 문제는 워낙에 고령자가 많으시다 네, 보니 이때 비가 내리거나 강풍이 불면 좀 위험할 수 있네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소방 인력을 원래 8명만 비치를 하다가 16명으로 2배 확대를 예.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금강산 숙소하고 그 상봉장 이쪽이 아무래도 몇 층 올라가야 되는 층수가 있는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시설이 아무래도 좀 지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 보수를 했지만 좀 낡아 있습니다. 예. 이 낡은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구급대 한 대가 준비가 돼 있고 사다리 차도 혹시 몰라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소방 헬기 한 대가 강원도 양양에서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금 뭐 극박한 상황이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 긴급 상황을 네.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정부에서는 북한 쪽의 사정 같은 것들, 네. 우리 그 북한의 방송 같은 거, 우리 대남 남쪽에서 북한을 통해서 예. 그 DMZ에서 방송할 때도 날씨 정보를 북한군이 가장 즐겨서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예측 시대나 이런 것들이 북한 쪽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실시간으로 남쪽에서 태풍이 어떤 상황이 있고 우리가 봤었을 때 일기예보상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도 북한 쪽에 실시간 정보를 공유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모를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도 여전히 태풍 영향권이기 때문에 비도 좀 그렇죠.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우리 측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북측과도 태풍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대비를 해달라 이렇게 교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적어도 우리가 이 남북의 상봉이라는 것 자체가 협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남측과 북측이 함께 협업해가지고 그야말로 역사적인 장면들을 만들어가고 또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서름들을 이렇게 씻어나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면 혹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이후의 뭐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슈로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풍 상황 지금 북쪽도 20호 태풍 때문에 폭우가 내리고 있고 남쪽도 그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주 예상했던 것만큼 큰 피해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잖아요. 남북 간에 두 개의 태풍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직은 그 확연하게 우리 피해 정도를 알 수도 없고 또 네. 가능한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조와 또 정보 공유는 이런 남북 양측에 있어서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태풍이 오더라도 이 가족을 만나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망 자체는 저희가 뭐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지금 20호 태풍 일본을 관통한 20호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오고 있고 또 19호 태풍 솔릭 같은 경우는 강릉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사실 강릉하고 금강산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네.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지열 변호사, 여성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태풍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은 현재 충북 지역에서 강릉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12시 무렵에는 동해상으로 모두 빠져나가겠습니다.
태풍의 강도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서울의 출근 시간에도 우려했던 것만큼의 강한 바람은 불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태풍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태풍이 지나는 지역은 많은 양의 비가 동반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태풍 없는 주말 보내실 수 있겠고요. 크게 덥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남부 지역은 일요일에 비가 조금 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19호 태풍 쏠릭이 소형급으로 약화됐지만 경로가 아직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앞으로 태풍 상황 챙기면서 큰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TV조선 뉴스 특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